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제어되었던 우리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에는 우리 대전에서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가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시즌2를 맞는 혁신도시,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지자체와 학계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열띤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동안 전국의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만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현재까지의 현황을 살펴보고요.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전시 김주희 기획조정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분권 충남연대 이상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안기돈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의 영양가에 있는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네, 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요. 정치권과 시민단체 또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과 지혜를 모아서 드디어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김 실장님. 네, 우리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으로 선정을 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치권, 충남도 또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 사이에 시민들께서 81만 명의 대전 시민들께서 혁신도시 지지 서명운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입법적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를 했고 마침내 올해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충남대 경제학과의 안기든 교수님, 우리 지역 거점 대학에서 이렇게 경제학을 가르치시는데 이 문제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그 과정을 지켜보시기에는. 우선은 이게 목적이 수도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수도권에 치우친 이런 어떤 경제를 비수도권과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서 예. 사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일기 10개를 만들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전 충남은 또 빠져 있었고 예. 뭐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세종시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추가 이게 혁신도시가 효과가 과연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네.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대전하고 충남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예.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런 논리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봤습니다. 예. 그간에 이제 심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한때 대전과 충남은 같은 생활 공동체였었는데 이제 각각 광역 단체들이 됐습니다. 예. 저희 이 혁신도시 문제를 저희는 이제 분권 운동을 저희 시민운동의 한 절반 정도는 그 역할을 해왔고요. 2001년부터 자치원장 선언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이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선판에서 행정 수도가 최대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 행정도시 이 문제의 운동의 집중성이 충청권에서 사실은 태동이 됐습니다. 시동이 걸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 수도가 행정 도시로 좀 지위가 격화되고 규모가 축소된 그런 아쉬움도 있는 데다가 오히려 연기 충남으로 봤을 때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까지 행정 도시에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남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모순 그런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늘 공론화 계기에 붙였었고요. 예. 그러던 차에 2017년이죠. 그 촛불 이후에 그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한 2개월, 3개월 준비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투표 5월 9일 날 끝나고 5월 10일 날 바로 출범을 인수위 하면서 없이 바로 들어갔죠. 인수위 없이 그러는 과정에서 2017년 5월 그 내포 신도시 환왕의권 중심 도시로 육성해달라는 그런 정책 건의를 현 정부에 해서 예. 현 정부가 그것을 충남의 대표 공약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현실성이나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2018년 1월 그 지금 현 양승조 도지사께서 국회의원 재직 중에 예.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행정 그 혁신도시의 대전 충남에 지정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붐업이 된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명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사 방송계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고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방점을 찍을 때가 됐는데 안 교수님, 7월에 시행되는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금 개정 그 핵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장이 우리도 혁신도시로 해달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요청을 하면 예.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상당히 좀 지역 입장에서 많이 그 고려해준 예.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 시장님, 지금 대전이 혁신도시 입지로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를 선정했는데요.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시 경우에는 혁신도시 전략을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동서 간의 균형 발전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의 용이성이라든지 또 지역 내 균형 발전, 또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또 혁신 성장 거점 발전 가능성 등을 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 입지 선정 지침을 좀 살펴보고 그런 기준을 평가 지표화해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최종 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대전 역세권지구는 이제 대전역 주변 일원인데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의 그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연축지구는 대덕특과 연계해서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분명히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곳을 지금 그렇습니다. 네. 선정이 된 것이고요. 입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 유성구에 있지만 그 우리 시장님 어떤 공약 때부터 대전 경제 산업에서 가장 핵심은 동서 불균형이거든요. 예. 근데 이 균형 발전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균형을 좀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대전에서도 동서 불균형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지정한 이곳은 이 동서 불균형을 좀 이렇게 불균형으로 가기 위한 네. 아주 좋은 어떤 위치고 또 하나는 이제 일기 혁신 도시들이 큰 문제점이 이 어떤 그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또 균형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창출 못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근데 대전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예. 이제 이 도심 내에 그러면서도 이제 동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예. 이런 어떤 차원에서 선정을 한 걸 보면 아주 적절하게 잘 선택됐다고 봅니다. 예. 이 대표님, 충남이야 일찌감치 아주 귀에 익은 내포 신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아직 입지가 결정되진 않았나요? 예,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내포일 것이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 동의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제2기 시즌 2의 혁신도시라는 것이 이제 제1단계에서 추진했던 거하고 이 순서가 방식이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전 대상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예. 그네들을 뭐 성격별로나 어떤 뭐 연관성 이런 걸 해서 이제 집적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화하는 기관별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그 해당 지역에 어디로 입지할 것인가 하는 그 기관이 먼저 선정이 되고 입지가 후순위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그 방식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예. 지금 이제 이전 대상 기관 자체가 선정이 안 돼 있고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접근 방법이 1단계하고는 틀리다는 걸 분명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내포가 그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되는 부분 당위성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그동안에 지적이 됐지만 특히나 이 도청이 대전광역시와 1989년에 분리가 됐으면 행정적으로 그러면서도 23년 동안 대전에 남아서 대전시장을 뽑는 대전시민대로 해서 충남도정이 수행되는 그런 기형적 자치구조 경험을 23년 동안 해왔거든요. 예. 그 끝에 이제 2012년 내포의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300만 평 규모의 땅을 매입해서 이전을 하고 나름으로는 2020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정착 단계를 거치면서 한 인구 10만 정도의 웬만한 자족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예. 계획상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은 2만 5천 정도 25% 4분의 1밖에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내포 신도시가 분명히 충남의 광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점으로서의 그 연착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행정기관이나 유사 출연기관이 다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현 정부 차원에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구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까지 있었으니 예. 그 내포여야 된다는 것은 아마 불문가지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민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방향으로 이 대표님 진행할 말씀으로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충남의 내포에 대해서는 예. 거의 그동안의 과정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7월에 이제 시행되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올해 안에 딱 선정이 완료가 돼야 될 텐데 그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7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 이르면 금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정치인들을 모시고 또 행정인들도 오셨었습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당선인들까지 모두 기대와 소감을 나타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해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아마 바로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총선 직후에 그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우리 그 원도심 지역에 확실하게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대덕구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대덕구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공공기관이 이전해오면 우리 대덕구는 정말 획기적인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권이 지금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제1공약입니다. 상대적으로 충남 내의 지역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충남 안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이 문제에 우리 공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배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이제 법은 통과됐는데 어떤 공공기관을 바로 이곳에 유치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하면은 홍성과 예산에 분산 유치하는 방법을 저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 군의 업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을 2개, 3개 정도 분산시킨다면은 의권의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해서. 네. 당선된 당일날에 좀 축하하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네 분의 당선인들의 소감을 들어보셨는데 초선과 다선 의원의 톤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야, 타 지역 또 이 선정 지역에서 제외된 곳의 반응은 어떨지도 저희가 또 다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타 지역의 경우에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세 분 모두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보신다면. 예컨대 이제 특히 다 공표된 내용이지만은 3월 6일 날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법안 통과된 해당 상임위에서 TK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전 충남에 또 가냐, 행정도시도 있는데 또 가냐 하는 그런 뭔가 좀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소지역 이기주의가 작동이 돼서 굉장히 그 당시는 그게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대승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리고 4.15 총선을 일정 부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실은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관련된 균특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 교수님요? 뭐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솔직히 좀 짜증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경제도 좀 어렵고 물론 코로나 아니더라도 사실 조금 힘들었었는데 코로나가 뭐 더 힘들긴 했으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우리 충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이 어떤 이 위기를 극복을 먼저 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지역도 이게 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근거나 그렇죠. 사실을 좀 말씀해 우선은 주실래요? 첫 번째는 우리 경제 성장률의 1등은 단연 충남이에요. 충북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규모도 서울, 경기, 그다음에 충남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경제력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가 몇 가지가 중점적으로 잘 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주시죠. 우선은 GRDP라고 하는 지역 내 총생산 이게 이제 GDP처럼 이 어떤 지역 소득 경제 규모를 말해준다는 그런 어떤 지표인데 그 규모가 우리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거죠. 뭐 경제 성장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잘 아시는 거고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규모와 성장률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당연히 우리 충청도라는 거를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 비수도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자, 이 경제 산업과 그다음에 인구 어떤 현황을 보면 당연히 우리 충청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혁신 도시도 당연히 그거에 발을 맞춰서 함께 해야 되는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이 왜 지금 시점에 혁신도시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이 드디어 이제 50% 인구가 초과됐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교토 중심의 간도 지방의 일극 체제에 대해서 과밀을 얘기할 때 일본을 예를 드는데 거기는 34.4%밖에 안 됩니다. 이미 2019년 드디어 이제 수도 서울 이게 유행가 가사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전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이 인구의 모든 사회적 자본 인프라는 초일극 체제에서 파생하는 이런 문제점을 늘 지적해 왔는데 인구마저도 2019년 이미 50%를 돌파했다는 것.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참여정부가 그렇게 노력해와서 기울였던 행정도시나 혁신도시가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구 역전이 생겼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가야 된다는 방위성과 혁신도시가 제2단계를 통해서 이런 인구 역전, 수도권의 초일극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되고 해소해야 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에서 불을 지핀 2단계 혁신도시의 이 정책 국정과제로서의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수도권이 인구
절반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인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인구 분포나 추이를 보면 예. 정말 고르게 성장했는지를 가늠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강조를 예, 해주셨고 우리 김 실장님은 대전이 동구 또 대덕구 아까 당선인 두 분을 이렇게 말씀도 들어봤는데 다른 또 구에서도 조금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시겠지만 네, 일단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도심 지역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선정 기준을 놓고 고민 끝에 역세권 지구와 연축 지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각 지역별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 NGO 입장에서 보면 벌써 이제 언론에 그 연축지구랑 그 역세권 지정을 하니까 벌써 이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게 이거 부작용이 또 예견이 되는 부분 어떻게 좀 대처하는 NGO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 혹시 뭐,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구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각종 개발 제한 정책을 좀 펴서 부동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TK를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사실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여러 고비마다 있었습니다만 그런 고비를 넘어서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잠잠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이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진행이 되면 지역별로 치열하게 공공기관 유치전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지금부터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그 계획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가시화됐는데 정작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실속 있는 것은 지금 좋은 공공기관들이 정말 실제로 안착하느냐인데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마음에 두시고 있고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지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지구와 연축 지구 두 개를 개발 예정 지구 지금 후보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코레일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 중심 또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 또 지식산업 관련 기관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축지구 같은 경우는 대덕특구와 연계해서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몇 가지 주요 기관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 그 기관명을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남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자세하게 저희가 시민사회가 나서서 그 기관 유치에 발을 들일 수는 없고 아마 행정에서는 TF팀까지 구축을 해서 아마 그 이전할 대상 기관을 아마 그 TF가 형성이 돼서 전담 형태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걸 오히려 그 해당 기관을 내세울 때는 오히려 역작용,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한 20여 개 기관 정도는 좀 대상에 포함되고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민사회계에서도 지역민들의 그 여망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소통에 참고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적기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연이나 그 뭐 출자한 법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결국은 따라오는 겁니다. 해당 기관하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좀 염두에 두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경쟁도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리고 우리 어떤 대전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실장님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일 텐데 우리가 이미 많아요. 우리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한다 그러면 하려면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어떤 명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발전을 잘 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일 텐데 왜 이런 기관들은 우리 지역이냐 이런 어떤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은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혁신 지수를 보면 전국에서 단연 우리 대전이 1위입니다. 아유, 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자긍심이 생기는 게 저희가 자긍심 선거 가져야 때마다도 충청권 민심 표심을 보면 전국의 바로미터다. 네. 근데 이제 경제도 수도권 제하고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혁신 지수가 1위이다 보니까 혁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가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랑 우리 특허청도 있고 뭐 특허법도 있고 특허청이 제3청사 이쪽에 있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런 어떤 특허랑 관련된 이런 기관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인당 어떤 벤처기업 수를 보면 그러니까 1,000명당 뭐 아니면 뭐 이렇게 10,000명당 이렇게 볼 때 전국에서 단연 1위가 또 대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과 관련된 이런 기관들도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거고 예. 뭐 충남도 이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예. 근데 충남은요, 이제 그 도시 특성상 내포라는 데가 지금 이게 대도시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라든가 힐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충남이 그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청정 수소 생태계의 기반을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을 접하고 있으니까 해양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연관된 특장을 살려가기 위한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름 이제 동의가 필요한 것 같고 예. 공감이 되는 부분. 안 교수님 말씀하신 또 이 대표님 말씀하신 특장점을 잘 살려야지만 그렇습니다. 더 필요성과 그래야 당위성이 이제 어필할 수 있을 것 성공의 같습니다.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자, 공공기관 유치를 이렇게 저희가 염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져올 기대 효과 때문이고 저희가 또 혁신도시 1기를 전국적으로 치러봤기 때문에 정말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혁신도시가. 그것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이 돼야 더 확실화되는 것인데 1기 때는 어땠고 2기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우리 혁신도시 2기, 1기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우리 그 애국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혁신이란 정의를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혁신을 해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거는 우리 혁신경제학에서 기초할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혁신이라는 거는 정의가 분명해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아주 뭐 명확하죠. 예. 공공기관이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기업 유치가 가장 관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이미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우리 대전이나 어떤 그 충남처럼 이렇게 경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1기 때는 그게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들이 있었던 거죠. 예. 대도시 주변의 어떤 혁신도시들은 꽤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시골로 가서 민간 기업이 없고 공공기관만 있는 데는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성공의 핵심 요인은 민간 기업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 건가 예.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가장 주안점을 두실 텐데 예. 김 부장님 지금 대전시 공직자로 꽤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예, 우리 대전시의 공공기관이 오면 이렇게 산학연 클러스터부터 해서 좀 전에 안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뭐 의회도 보고하시고 아마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실 텐데 어떤 점을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여건하고 잘 맞는 그런 기관들이 와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 기업들, 관련 산업들이 발전하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 대전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시 특성과 우리 시 발전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있을까라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오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 목표나 방향을 지금 정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도 일단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체로부터 이제 뭐 내년이나 내년 이후가 되면은 지역인재 채용의 30%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우수한 공공 일자리가 지금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는 또 인구도 증가하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세수도 증가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김 시장님이 앞서가시네요. 저희 큐시트랑 대본을 좀 보셨는데 이슈를 지역은 인재 의무 채용으로 먼저 가져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라는 그 선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각 정치권과 행정권이 노력을 기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외 조항도 있다 그래서 현재 1기 포함해서 타 지역에서는 이 30% 의무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안 교수님 먼저 교수님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뭐 효과가 우선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역 인재 의무 채용도 효과가 사실 굉장히 낮은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제가 애국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그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취업 지도를 하면서 현재 한국 취업 진로학회 거기 이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과 우리 입장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공기관도 발전하고 우리 지역 인재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도 시키고 그래야 이제 우리 혁신도시도 발전하는 거라서 철저하게 그냥 의무 채용에만 포커스를 두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예. 이런 문제예요. 우선은 예외 조항을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를 안 지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도 약 한 32%를 채용하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25%인가? 이런 지역들을 빼면 현재 11%만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치는 적은데요. 그렇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 건데 이제 뭐 다섯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가 왜 예외 조항인지. 한번. 5명 미만을 채용을 하면 이거 적용 안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석사 이상급의 연구직을 이제 채용을 한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 대전이라든가 세종시에 있는 출연연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 말을 보면 19개 기관이 의무 채용을 해야 되는 세종시의 경우 예. 단 한 명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어떤 예외 조항들. 그러니까 경력직을 채용을 해도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외 조항을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그냥 의무 채용만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사실은 조금 못하고 있다. 사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못하고 있죠. 안 교수님은 잘해 오셨는데요. 그러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시간이 조금 된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모든 기업들에서 가장 원하는 그 인재 중에 어떤 역량이냐면 발표력, 팀워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교육 과목을 운영하면 꼭 팀워크로 활동을 하고 발표를 시켜요. 예. 거의 수강을 안 합니다. 아, 그쪽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안내를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하더라도 사실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예. 우리가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요. 금전적, 재정적 해야 된다는데요. 우선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잠깐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이미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이 대전에 지금 17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코레일이나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규모도 상당히 크고 연간 채용 인원수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인재채용 혜택을 못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또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혁신도시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시행이 이제 이번 달 5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소급 적용되는 거죠. 네, 소급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빠르게 지금 하반기 공공기관들에 대한 채용 계획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또 광역학까지 해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51개 기관에 대해서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뭐 적게는 18%부터 많게는 24%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우리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이런 공공기관들의 채용 계획을 눈여겨보시고 예.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채용 계획을 지금 확인해서 시행식에 맞춰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할 것이고 또 국토부와 협의해서 발빠르게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한 축이고 하지만 또 성장 동력인 이 민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필요한 인물을 꼽는 것은 또 자율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조화를 이뤄야 될 텐데요. 예. 우선은 이제 민간 기업 가기 전에 우리 공공기업 이전하는 어떤 그 공공기관들만 보더라도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대기업 위에 있는 게 공공기관이거든요. 이 공공기관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호도가 제일 강합니다. 예. 자, 그만큼 취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하고 뭐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 출신이면서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이지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두 후보를 볼 때 아마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역량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 인재들 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이 블라인드 테스트와 관련돼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가 우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제가 취업 지도를 해본 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인재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역량이 낮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들한테 의무 채용을 하라고 하는 거죠.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을 하려고 그분들을 수업에 교육에 참여도 시키고 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물어도 보고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을 우리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 채용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의무 채용만 해달라 굉장히 나쁜 거죠. 제가 토론 진행하면서 우리 안 교수님처럼 냉철한 자기 성찰 하시면서 각오를 밝힌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안 교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이 대표님 어떤 말씀 꼭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안 교수님께서 거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단순히 인재 채용의 30% 범주 내에서 이런 규정보다는 사실은 과연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정책 자체가 내려온 공공기관이 얼마만큼 지역의 토착화를 통해서 지역과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합이 화학적 결합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내려있는 공공기관 보면은 물과 기름처럼 늘 뭔가 좀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고 손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우리 주민이 아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와 있지만 우리 주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뭔가 좀 분리의식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 지역에서 나서서 공공기관을 우리의 기관으로 해서 지역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이 세심한 지속적인 이 정책적 배려가 혁신도시 정책의 성공의 키가 아니겠는가.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민관이 좀 이제 가버넌스 형태로 혁신도시 기왕에 내려온 기관이 우리 지역 기관이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예. 차분하게 정성스럽게 역시 말씀 나오신 대하는 게 김에 좋을 우리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서 예.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가장 중요한 게 뭐 정주 여건이랄지 물론 의료 이제, 복지 같은 것이 돼 물론 있으면 이제 안착을 하겠죠. 정주 요건이라든가 문화적 요인들도
좀 필요하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 행정에서는 예컨대 이제 뭐 법인세라든가 지방세 같은 일정 부분 내려오는 신규 기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가족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뭔가 좀 그 플러스 이제 모든 면에서 좀 교육이나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체감되는 정책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시장님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뭐 우리 흑대정 시장님이나 양승조 지사님도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일단은 시즌 2로 들어왔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한 분들과 원래 있던 우리 주민들과의 이 교류, 소통하면서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1기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좀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신도시 개발 형태로 혁신도시가 진행됐을 경우에 정주 여건이 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사실 초기에 이주율이 좀 높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도심 재생 전략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역과의 어떻게 보면은 좀 협력과 또 유기적 결합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지역 인재들이 그 해당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과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그 또 하나의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지역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요 30% 규정,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지만 아까 보니까 평균이 뭐 11% 정도라서 너무 낮아서 한 20여 %라도 잘 안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특화 자원과 그 특성을 연계시키는 것이 아마 혁신도시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특화 자원은 역시 우리 대덕 연구단지 전국에서도 알고 있는 이 또 세종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전국에서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대덕 이제 연구단지 하면 뭐 다 그렇죠. 알고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훌륭한 특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우리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라고 지정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4개가 추가로 더 생겨서 현재는 5개가 있는 거고 뭐 5개 있어봤자 우리 대덕이 압도적으로 뭐 가장 크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를 보니까 연구개발 투입 비용이 그러니까 R&D 금액이 예. 무려 4.6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R&D 투자를 중앙정부가 해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출연연들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역할을 그냥 R&D만 하지 말고 그것을 민간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시켜서 사업화를 해라. 이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 기술 이전 증가는 고작 1.2배예요. 못 따라가는군요. 예. 4.6배를 더 많이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한 거는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 물론 이거는 우리 대전만, 충남만, 아니면 충청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이전시키는 건데. 그래도 더 잘하면 선도적으로 좋죠. 예. 근데 우리 대전 거를 보면 아마 더 적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조사를 못했는데,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대덕 특구를 아주 이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럼 왜 그러냐?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지역 거가 아닙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출연을 한 거니까.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진짜 너무 고맙다. 자 그 예를 들면 대덕 그 특구에 있는 출연연들 분들의 연봉이 우리 아마도 대전시 예산보다 많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 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태도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우리 대전에 더 안착하시면 안 되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좀 그렇죠. 열자. 네. 그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네. 뭐 여기서 연구만 하고 살고 뭐 주말에는 항상 서울 올라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쪽을 조금 공공기관하고 더, 이제는 대덕특구 출연연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어떤 우리가 혁신이 되려면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간 기업까지 참여시키는 예. 이렇게 조금 큰 그림으로 그려야만 우리 애국심도 잘 실천을 할 수 있을 거고 의무도 잘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 발전 방안에서 충남 쪽에서는 어떤 예, 아까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예컨대 수소 생태계 기반을 좀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 혁신도시의 혁신의 소스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광역도와 광역시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충남도는 광역도로서의 그 자원이 그 다면성 가치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해양의 가치라든가 어떤 산림의 가치.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이제 내포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그 수독사라든가 산림 자원도 굉장히 뛰어나고 스파도 예. 덕산이나 온천지대가 가까이 있고 또 아산의 디지털 산업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특화하고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 수소 산업에 대한 뭔가 좀 그 동의 기반이 전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충남에 그런 걸 좀 설계를 하고 정책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환왕의권 중심 도시 육성이 뭔가 좀 그 구호만으로는 공허한데 예. 이런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그 혁신의 소스를 좀 개발해서 접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뭐 행정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결합이라든가 예.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전제는 사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식의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남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지방분권 충남연대에서도 가장 생각하시는 거고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역 고민하는 차원에서도 부분. 필요한 분야의 예. 이른바 그런 거버넌스 부분.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성과가 저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더욱 애써주시고. 공고부의주의 행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공공기관 유치 이후에도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모든 분야가 잘 골고루 섞여야만 이것이 더욱더 원래 국가가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김 실장님.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 또 연구소, 교육기관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제 유치가 되면 연관 기업들과 또 산업들 또 교육 관련 기관들이 같이 유치되고 조성돼가지고 또 새롭게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당 공공기관을 좀 잘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와 연관된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충남 도민이었고 커서는 대전 시민이어요. 네네. 예를 들면 충남 대전 혁신도시 홍보 모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 교수님?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뭐 아까 뭐 저는 이제 그 지역 인재 채용 관련된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철저히 저는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 건가를 이제 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선진국 도시들이 하고 있는 방식, 프로젝트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자 공공기관 이전하는 공공기관 분들의 복지 문화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면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할 공공기관 분들도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출연연 분들도 참여할 거고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우리 교수나 시민단체들 다 참여하겠죠. 예. 그거를 이제 뭐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려면 아마 뭐 그 프로젝트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돈이 좀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지자체가 후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면서 대타협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고 이미 해외 선진 도시들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충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도 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예를 들면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우리 그 대전 시양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이제 가서 이제 그 공연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근데 이전하는 공공기관 분들의 사회복지 얼핏 저는 생각했는데 뭐 복지문화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죠. 뭐 1년간 공짜 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면 이런 어떤 프로젝트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 중심용으로 가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가서 먼저 물어보면서 해결을 하자는 게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바예요. 오늘 뭐 토론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그 구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 지난 1월 14일인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에 합의가 된다면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정책적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미 약속된 거고 보면은 이미 법 통과가 됐고요. 여야 합의회에서. 그리고 또 선거도 뭐 여권의 뭐 180석 절대 다수를 밀어준 국민들의 그 지지 기반도 있고 이런 시기에 지금 이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의 그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는데 그린 뉴딜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해서 혁신 도시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맥락은 시급하다는 같은 겁니다, 생각. 사실. 예. 예. 그런 것 우선순위에서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으로 총평 시간인데요. 제 시즌 2를 맡는 이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지 오늘 이 방송에 오실 때 꼭 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을 세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교수님. 저는 이 마당발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꼭 성공을 하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당신 그분들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좀 발로 뛰면서 물어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와 좀 혜택을 파악을 해보자. 라는 걸 그 좀 마당발이 말씀드리고 그럼 싶네요.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입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발로 좀 먼저 뛰자.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뼈 있는 말씀이셨고 방송 마무리라 우리 김 실장님이 제 행정고시 1기 후배예요. 네, 열심히 노력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고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평해 주시죠. 혁신도시 2기의 기본 방향은 그 지역별 여건과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기본적으로 과학 중심 도시, 교통 도시, 또 스타트업 벤처 도시 이렇게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채용입니다. 예. 일단 18%에서 24%까지 해당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나 또 채용 요건을 잘 보시고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주 충분히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이 대표님. 예, 대전이 도청 소재지였을 때는 충남의 모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전이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있든. 그런데 분리되고 나서는 충남의 광역 공동체 주체나 주체의식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심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혁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충남 주민, 도민의 절반인 100만이 서명을 했고 그것이 전달이 돼서 법 개정까지 하는 이 그랜드 이슈를 성사시킨 것에 대한 충남도의 도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히 큽니다. 예. 이 시기에 충남도가 좀 제대로 거버넌스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그 전형이 사례를 만들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성공을 통해서 국가균형 발전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던 국가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남도와 충남도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고 각 분야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 시즌2입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